떠나요 하늘길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웰니스 여행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떠나보시죠. 1년 365일 숲길을 걷다 하이숲 프로젝트. 자, 오늘은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하늘 아래 청정숲길 제1탄입니다. 하늘을 걷다 편인데 함께 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복장이 남다릅니다. 예. 유명선 숲 해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여기 평화공원 어디에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 복장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평소에도 그러고 다니세요? 아니면 방송용입니까? 방송용도 있고요. 예. 평소에 출근할 때 이 복장입니다. 출근할 때 이 복장으로 하세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혹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검색하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에 이렇게 두르신 게 뭐죠? 스카프? 예, 하늘길 그 코스를 나타내고 있는 예. 지도 손수건입니다. 지도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 예. 그러면 이렇게 목에 메고 계셨다가 예. 한번 펼쳐봤다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또 안내가 다 있고 머릿속에도 있고 하니까. 또 이 아이템이 유용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끼도 딱 입고 오셨고. 자, 자기소개를 먼저 좀 들어볼 텐데요. 숲 해설 전문가이십니다. 네.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에 있는 하이온 리조트에서 트레킹 숲 해설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유명선 차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하늘길을 찾는 고객들에게 그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서 숲에 사는 동식물 그리고 숲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고객님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네, 그렇죠. 혼자 물론 힐링하면서 걸으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함께 설명을 듣는다면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간접 경험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듣는 분들도 잠깐 트레킹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이 1탄입니다. 하늘을 걷다 편인데 하늘길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요? 네네. 하늘길 트레킹 코스는 정선의 백운산 일대에 조성된 코스입니다. 정선 백운산 일대. 네. 예. 이 백운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 못 가봤습니다. 네, 백운산 정선에 있는 백운산은 우리나라 백운산 중에서 가장 높은 1,426m. 네. 거기에 조성된 길이 바로 하늘길입니다. 이야, 이거 초보자 갈 수 있어요? 초보자도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높기도 높고 좀 길기도 깁니까? 어때요? 그렇죠. 둘레길 같은 경우는 17.1km. 꽤 길죠? 둘레길만 17.1km. 네, 4개 코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17.1km이기 때문에 좀 하루에 걷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둘레길 말고 다른 코스도 있습니까? 또 다른 3개 코스가 있는데요. 고원숲길이라는 게 있어요. 고원숲길 같은 경우는 한 6.2km.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보시면 백운산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고원숲길이다. 그리고요. 그리고 운탄고도라고 있어요. 운탄고도. 운탄고도.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운탄고도. 뭔가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죠? 네. 옛날에 석탄을 운반했던 길이 바로 운탄고도입니다. 석탄을 운반했다 해서 운탄고도. 예, 맞습니다. 여기가 한 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무릉도원길이라고 그래서 4.9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별로 그러면 물론 길도 다르겠지만 코스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다른가요? 각각 특색이 있습니까? 그렇죠. 코스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요. 특히 이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 4개 코스로 걷다 보니까 특별한 길에는 테일러스 지형이라고 있습니다. 테일러스 지형. 테일러스 지형은 옛날부터 이 큰 돌들이 풍화작용,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풍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조그만 돌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참 오래된 곳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테일러스 지형이 있고요. 그 돌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딱 보기만 하면은 굉장히 오래됐다. 그렇죠. 그 산에 그 돌만 이렇게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야, 앞서서 그 17.1km 둘레길 하루 안에 걷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4가지 코스를 내가 다 즐기고 싶다. 한번 간 김에 좀 다 그 매력을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몇 박 일정으로 가셔야 돼요? 적어도 한 2박 3일은 걸리지 않을까요? 2박 3일? 예. 그럼 어떻게 좀 일정을 짜면 좋은지도 소개를 해 주세요. 그러면
2박 3일 더 걸릴 수 있을 것 더 같아요. 걸려요? 3박 4일 가야 돼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둘레길만 해도 한 이틀은 걸려야 되겠죠. 17.2km이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고운숲길 하루. 그리고 한 4일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 둘레길이 그러면 17.1km인데 예. 둘레길을 걷다가 중간에 뭐 숙박을 하거나 쉴 수 있는 곳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걷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른 코스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 곤도라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숙박은 없고요. 좀 넘어가면 다른 호텔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반부의 그 길을 쭉 즐기시고 예. 또 다음에 가실 때는 뭐 곤도라 타고 좀 올라가서 그 다음 그렇죠. 이후를 즐기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높다고 하시고 길이도 길다고 하니까 뭐 무릎이 안 좋거나 나 좀 체력이 자신 없는데 하는 분들 좀 망설이실 것 같은데 어때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트레킹 길이라는 것은 우리 등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등산은 정상 정복이라는 그런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트레킹 같은 경우는 가다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모르던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저는 트레킹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17.1km를 다 걷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즐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코스들 중에 이거 좀 질문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일정이 1박 2일밖에 안 돼. 딱 한 곳만 갈 수 있어 하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어디를 가장 추천하고 싶으세요? 지금이 7월 말이죠. 덥죠. 좀 덥죠. 좀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곤도라를 타고 탑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도롱이 연못 있고 그 주변에 운탕구도가 있어요. 도롱이 연못하고 운탕구도까지 볼 수 있는 그 코스가 있는데 이렇게 쭉 내리막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무 수령들이 한 3, 40년대 꽤 커요. 그리고 큰 잎이 있기 때문에 햇볕을 막아주겠죠. 근데 여름인데도 선선하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내리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좀 오르막길이 좀 있겠죠. 그래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공존의 숲길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일정이 짧아서 어쩔 수 없다는 분들은 곤도라 타고 먼저 올라간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오래된 수령의 그 나무들도 보고. 근데 말씀을 원래 이렇게 좀 조근조근 이렇게 살조근 이렇게 하세요? 글쎄요. 분위기 맞춰서 저는 활발하게 합니다. 뭔가 지금 진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조용한 고요한 그 숲에서 듣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세요? 좀 더 톤을 높여볼까요? 아니요. 지금 좋습니다. 정말 몰입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좀 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늘 아래서 즐길 수 있는 코스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름철에 내가 당장 휴가 계획은 다른 곳으로 세우고 있다 하는 분들 뭐 가을, 겨울 혹은 내년 봄 간다면 언제 가장 추천하세요?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좀 힘들 수 있죠. 하늘길을 걷는 가장 좋은 계절은 가을이 아닐까 저는. 가을. 몇 월? 9월, 10월 정도? 9월, 10월 정도. 좀 늦으면 거기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금방 추워집니다. 그래서 단풍이 들 때 그쪽에 그 지역에서는 또 지자체하고 리조트에서 이런 걷기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숙박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오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번에 여름에 못 가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을에도 즐겨보시면 단풍 정말 끝내주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 트레킹 코스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혹시 뭐 일부만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4년 가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주 올레 아세요? 어디요? 제주 올레. 제주 올레. 올레길. 올레길. 거기 서명숙 이사장님이 저희가 이제 하늘길 활성화 정책으로서 그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 싶어서 초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가 내렸었는데 자작나무 숲에서 그분의 특강이 있었어요. 뭐 제주 올레 뭐 고생해서 만든 이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습니다. 그래서 좀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어때요? 그분
저도 제주 원래 벤치마킹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트레킹 코스에 혹시 예. 뭐 숨겨진 에피소드 혹은 이렇게 막 왜 이 나무는 뭡니다, 이 나무는 뭡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뭔가 네. 스토리를 입혀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분명히. 네네. 뭔가 그런 스토리 하나만 좀 풀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무릉도원길을 2km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자작나무 숲하고 일본 입갈나무 숲이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좌우로. 예. 어. 침엽수, 하렵수. 예. 근데 그 시기가 좀 달라요. 입갈나무 같은 경우는 침엽수인데 83년 정도 그리고 자작나무로 한 92년 정도 이렇게 해서 수령이 꽤 큽니다. 예. 근데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유명하죠? 다 인제원들이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와서 하이온 여기에 이런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자기는 많이 안 알려줬으면 좋겠대요. 자기만 여기 와서 그 숲을 구경하고 싶다고 그런 고객님도 계셨는데 예. 저는 좀 많이 알려줘서 많이 찾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예. 좋은 거는 함께 네네.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 요즘 진짜 힐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예, 하셔서 맞습니다. 가서 힐링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야, 정말 이렇게 하늘길 트레킹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면은 식물들 뭐 나무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또 동물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동물들 큰 동물들이 있겠고 조그만 동물들이 있겠죠. 큰 동물이 있어요? 큰 동물 같은 경우는 노루, 노루가 있어요? 예, 고라니. 트레킹하다가 마주칠 수도 있습니까? 한 번은 노루가 하얀 궁뎅이를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는 한 번은 봤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거나 하는 곳에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라니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무서워해서. 고라니. 예. 그리고요? 그리고 다람쥐. 귀엽겠다. 귀엽죠. 예. 예. 그리고 오소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다람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달팽이길이라는 데 있는데 요즘에는 어린이들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고. 예. 숲 체험 그리고 곤충 체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씩 귀여운 다람쥐가 나타나면 어린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문척 좋아합니다. 예. 귀엽죠. 어린이들 정말 좋아하죠, 다람쥐. 네네. 네, 너무 귀엽고 계속 굉장히 빠른데 나무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그 시선이 다 거기로 그렇죠. 몰리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쳐다보고. 예. 참 진짜 당장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족 단위나 어린이들이 걷기에도 좀 무리가 없을까요? 그 길은 하늘길에서도 좀 밑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크길이 있어서 가족들이 걷기는 참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좋다. 안전하다 상당히 중요하죠. 네네. 트레킹 코스가 사실 뭐 한때 유행처럼 많이 번지기도 했고 이제 뭐 각 지자체마다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이 하늘길 트레킹 코스의 좀 가장 큰 매력은 뭘지, 다른 곳과의 좀 차별점이 뭔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트레킹은 주로 저지대 해안 쪽에 많이 길이 만들어졌는데 하늘길 같은 경우는 하늘 여기에서 느끼듯이 높은 고지대잖아요. 고원지대. 고원지대도 있으면 고원지대에 트레킹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파르거나 그런 곳이 없이 완만한 트레킹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도롱이 연못이라든가 연못이 있어서 도롱이 연못 이름이 참 그죠? 궁금해져요. 궁금해지죠. 근데 이 도롱이 연못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 백운산 천지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도롱이 연못이 써야 되는데 그쪽은 탄광 지역이다 보니까 탄광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무사 귀환을 위해서 부인께서 거기서 무사 귀환을 기도를 했다는 곳이 바로 도롱이 연못입니다. 저는 도롱이 연못이라고 하길래 도롱뇽이 많이 나와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도롱뇽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제가 드렸나요 혹시? 그 트레킹 많이 하시니까 또 우리 청취자분들 이거는 좀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거는 좀 주의해서 트레킹 즐겨라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7월이고 비 많이 내렸죠. 그리고
자외선이 많이 있죠. 예. 예, 자외선 시간대를 좀 피하시고요. 요즘 같은 비가 많이 내리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떤 욕심을요? 비가 내리고 낙뢰가 치는데 꼭 가겠다. 꼭 가겠다는 이런 욕심을. 욕심을 버리고 그런 상황일 때는 바로 하산하는 게 안전이 최고입니다. 예. 야, 정말 예. 안전이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전문가여도 네.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나 뭐 이런 거에서 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은 산악지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낙뢰가 치는 경우가 있는데 몸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뭐 이제 좀 몇 가지 프로그램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들어보니까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별빛 체험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데 몇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웰리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웰리스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고객님들한테 웰리스 명상을 하고 있고요. 예. 요즘 들어 별빛 좋아하세요? 이름만 별빛이 내린 샤라랄라라.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별빛이 가로등이라든가 뭐 빌딩 안 숲 보여요. 같은데 예, 서울에서 잘 안 보입니다. 예, 빛공해로 인해서 별 보기 참 힘드시죠. 근데 이쪽 하늘길 주변에는 고도가 800에서 한 1300 정도 되기 때문에 별이 잘 보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별자리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어린이들이 별 보기를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늘길 트레킹 많이들 놀러 오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길은 저희가 찾아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순찰과 보수 작업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면 풀 제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쾌적한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산림청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전입니다. 예. 여름에도 안전하고 시원한 하늘길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명선 숲 해설가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